시간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삶의 많은 측면을 재구성하며 친밀함도 예외는 아니다. 40대 이후의 섹스는 특히 남성에게 독특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남성들은 종종 정력과 성과에 관련된 사회적 기대와 내적 압박과 씨름한다. 이 시기는 일종의 기로가 될 수 있으며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성적 만족의 정의 자체를 재평가하는 시기이다.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친밀함에 대한 더 깊고 미묘한 이해를 탐구할 기회인 것이다. 많은 남성들에게 영원한 성적 능력에 대한 문화적 이야기는 신체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신체적 능력의 미묘한 변화, 때때로 나타나는 욕망 저하는 남성성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남자의 가치나 매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와 이러한 우려사항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어쩌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전환기를 헤쳐나가는데 필수적일 수 있다. 이 시기 남성의 역할은 단순한 성행위를 넘어선다. 정서적 친밀감을 키우고 솔직한 소통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지지하고 이해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성적 만족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 상호 존중, 공유된 취약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성과에서 존재로, 정복에서 연결로 초점을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시기는 남성들이 남성성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진정한 힘은 이상화된 젊음의 이미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우아함과 자기 수용으로 포용하는 데 있다.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감을 향한 용감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진정한 연결은 진정성, 정직함, 파트너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공유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40대 이후의 섹스는 남성에게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피상적인 것을 넘어 친밀함의 더 깊은 차원을 탐구할 기회이다. 상호 이해, 존중, 공유된 탐험 여정을 바탕으로 파트너와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기회이다. 변화를 포용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우선시하고 남성성을 재정의함으로써 남성들은 이 시기를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고 새로운 수준의 성적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 기대의 무게는 항상 마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남자의 가치가 이 사회 회의실과 침실 모두에서 제공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묶여 있다는 생각으로 자랐다.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에너지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항상 알고 있던 자연스러운 욕망은 맹렬하게 타오르기보다는 깜박거렸다. 그는 점점 불안감을 느꼈고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남자로서도 무언가 실패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를 대며 친밀한 관계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실망시키는 것 같았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각방 사용과 말 못할 불안감으로 가득한 밤을 보낸 후 마크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깜박거리는 텔레비전 불빛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 사라와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 대화는
어색한 침묵과 망설이는 말들로 가득 차서 어려웠다. 하지만 그것은 전환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불안감, 어떤 불가능한 이상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고백했다. 사라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녀의 눈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치가 그의 성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를 사랑한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 대화는 새로운 종류의 친밀함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 욕망, 불안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가까이 있는 것, 손을 잡는 것, 소파에서 함께 껴앉는 것에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그들은 육체적인 성행위를 넘어 연결되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결코 해본 적 없는 댄스 수업을 함께 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재밌고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든 공유된 경험이었다. 마크는 친밀함이 단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 소통, 공유된 경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데이비드는 항상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섭취했으며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변화를 감지했다. 신진대사는 예전 같지 않았고 체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그는 또한 성욕 감소를 느꼈다. 섹스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섹스를 해도 예전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몸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았고 통제력을 잃는 것 같았다. 그는 수치심과 부족함을 느껴 아내에게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를 대며 친밀한 관계를 피했다. 그는 남성성을 잃는 것 같았고 그것이 두려웠다.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마치 자신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았고 다른 남자들은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온라인을 검색하던 중 남성 건강과 노화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호르몬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성욕과 성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읽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결심했고 의사는 그의 호르몬 수치가 나이에 비해 정상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의사는 또한 그의 성욕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방식 변화를 제안했다. 데이비드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노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이 그의 성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더 솔직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걱정과 불안을 나누었다. 그들은 친밀함과 정서적 연결에 초점을 맞추어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존과 메리는 20년 넘게 함께 해왔다. 그들의 성생활은 항상 활발하고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40대에 접어들면서 변화를 감지했다. 그들의 성생활은 일상적이고 거의 예측 가능해졌다.
그들은 의례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불꽃은 사라졌다. 존은 그들이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예전에 가졌던 흥분, 열정, 자연스러움을 그리워했다. 그는 메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메리가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다고 느낄까 두려웠다. 그는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혼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억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외도를 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가 그리워하는 흥분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가진 후 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메리와 앉아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솔직하고 취약하게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공유했다. 메리는 놀랐지만 안심하기도 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꺼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관계의 열정을 다시 불붙이기를 원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연결하는 다른 방법을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다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둘만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침실에서 새로운 체위와 기술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심지어 전에는 해본 적 없는 포르노를 함께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수준의 소통과 탐험을 열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 새로운 욕망, 새로운 환상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들의 성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이클은 항상 자신의 경력으로 자신을 정의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일은 그의 열정,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삶, 가족, 그리고 자신의 웰빙을 소홀히 했다. 그의 아내 리사는 그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는 항상 그녀를 밀어내며 너무 바빠서 나중에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성생활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마이클은 항상 너무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일에 너무 몰두했다. 리사는 소외감과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가 자신보다 경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점점 멀어지고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는 항상 그녀를 묵살하며 그녀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가 모든 것을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가방을 싸서 떠났다. 마이클은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왜 그녀가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가족을 부양하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아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리사의 떠남은 일종의 경종이었다. 마이클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개인적인 삶을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워커홀리즘과 정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경력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의미 있는 관계와 균형 잡힌 삶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리사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후회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로버트와 수잔은 15년 동안 결혼했다. 그들의 성생활은 항상 좋았지만 일상적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했지만 불꽃은 사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섹스를 했지만 예전처럼 흥분되거나 열정적이지 않았다. 로버트는 그들이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자연스러움, 모험, 수잔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그리워했다. 그는 수잔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그녀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낄까 두려웠다. 그는 상황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를 낭만적인 행동으로 놀라게 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온라인을 검색하던 중 부부 휴양지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 다시 연결되고 관계의 열정을 되살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잔에게 그것을 제안했고 수잔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휴양지는 변혁적인 경험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소통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욕망과 환상을 탐험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그들은 그들의 성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친밀함이 단순한 섹스 이상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연결, 소통, 공유된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고 관계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제임스는 자신과 아내 에밀리 사이에 점점 더 멀어지는 거리를 느꼈다. 극적인 결별은 아니었지만 마치 밤에 지나가는 두 척의 배처럼 천천히 멀어지는 듯했다. 한때 활기찼던 그들의 성생활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줄어들었다. 그는 혼란과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에밀리를 사랑했지만 불꽃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더 나쁘게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는 거절당할까 두려워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실패한 것처럼 느꼈다. 그는 에밀리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들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고 자신의 불안감을 인정할까 두려웠다. 그는 몇 주 동안 이 조용한 싸움 속에서 보냈고 그들 사이의 거리는 날이 갈수록 더 넓어졌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소외감을 느낀 에밀리가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과 혼란스러움을 표현하며 그들의 친밀함이 그리웠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취약성은 제임스에게 마음을 열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불안감,
완벽한 남편과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털어놓았다. 그 대화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비슷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팀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정서적 친밀감과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거나 조용한 웃음을 나누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들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그들은 다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거나 공원을 산책했다. 천천히 불꽃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젊었을 때 불타는 듯한 강렬함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빛으로 타올랐다. 로버트는 항상 자신의 힘과 과묵함으로 자신을 정의했다. 그는 가족의 버팀목이었고 어떤 일이든 처리할 수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예전만큼 탄력이 있지 않았다. 그는 전보다 더 자주 피곤함을 느꼈고 성격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을 잃고 자아감을 잃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약점의 신호라고 느끼며 부끄러워했다. 그는 취약하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어려움을 혼자만 간직했다. 그의 아내 수잔은 그의 소외감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는 그저 피곤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걱정을 묵살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너무 바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를 대며 친밀한 관계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통제력을 잃는 것 같았고 그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 남성 건강에 대한 기사를 읽던 중 그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남성 갱년기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증상이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호르몬 변화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결심했고 의사는 그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의사는 이러한 변화가 정상이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방식 조절을 제안했다. 로버트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그는 수잔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서적 친밀감과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정한 힘은 과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취약한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데이비드와 리사는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 그들의 성생활은 항상 적절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흥분되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두 사람 모두 40대에 접어들면서 데이비드는 점점 더 불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뭔가 빠진 것 같았고 그저 의례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예전에 가졌던 열정과 흥분을 갈망했지만 어떻게 다시 불붙여야 할지 몰랐다. 그는 리색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이 그녀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혼자만 그들의 성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억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외도를 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가 그리워하는 불꽃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영화를 보던 중 리사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그것은 대화를 촉발시켰다. 리사는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열정과 흥분이 그리웠지만 어떻게 다시 가져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친밀함을 개선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탐색하고 새로운 체위를 실험하고 그들의 욕망에 대해 더 솔직하게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둘 다 탐험하지 않은 환상과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에로틱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수준의 소통과 탐험을 열었다. 그들은 그들의 성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이클은 항상 해결사였다. 그는 직장과 집에서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 제니퍼가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 줄어드는 성생활. 그는 점점 더 좌절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제니퍼를 사랑했지만 불꽃은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더 자주 섹스를 시도했지만 강요되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연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것은 상황만 더 악화시켰다. 그는 제니퍼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그녀가 부적절하다고 느낄까 두려웠다. 그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혼자만 그들의 성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억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통제력을 잃는 것 같았다. 그는 남성성을 잃는 것 같았고 그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 온라인을 검색하던 중 부부 치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니퍼에게 그것을 제안했고 제니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치료는 변혁적인 경험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와 욕망에 대해 더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둘 다 친밀함에 영향을 미치는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취약해지는 법, 두려움과 불안감을 공유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그들의 성생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었다. 그들은 정서적 연결, 우정, 친밀함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섹스가 만족스러운 관계의 한 측면일 뿐이며 진정한 친밀함은 육체적인 행위, 그 이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배웠다. 톰과 사라는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 그들의 성생활은 항상 예측 가능했다. 그들은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만의 루틴이 있었으며 상황은 대체로 편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40대에 접어들면서 톰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흥분, 자연스러움, 완전히 휩쓸리는 듯한 느낌을 그리워했다. 그는 그들의 성생활이 의무감에서 하는 일종의 자빌이 된 것처럼 느꼈고, 욕망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살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그녀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느낄까 두려웠다. 그는 상황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혼자만 그들의 성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억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외도를 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가 그리워하는 흥분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 그는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의 친구는 그와 사라가 부부 상담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시도해보기로 했다. 상담은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와 욕망에 대해 더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둘 다 친밀함에 영향을 미치는 말 못할 불안감과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취약해지는 법, 두려움과 환상을 공유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그들의 성생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었다. 그들은 정서적 연결, 우정, 친밀함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섹스가 만족스러운 관계의 한 측면일 뿐이며, 진정한 친밀함은 육체적인 행위, 그 이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배웠다. 40대 이후의 섹스는 목적지가 아니라 역동적인 여정이다. 친밀함을 재발견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연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압박을 버리고 자신과 파트너 모두에게 취약성을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솔직한 소통, 공유된 경험, 연결의 새로운 길을 탐험하려는 의지에 관한 것이다. 신체적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진정한 친밀함은 순전히 육체적인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정서적 연결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쌓고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관계의 토대를 형성하는 정서적, 지적 유대감을 키우는 것에 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40대 이후의 섹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울 수 있으며, 어쩌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그럴 수 있다. 파트너와의 연결을 심화시키고 친밀함의 새로운 차원을 탐험하고 더 심오한 사랑과 욕망을 경험할 기회이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단순히 서로와 함께 현재에 존재하는 즐거움을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진정한 친밀함은 육체적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취약성, 상호 존중, 공유된 모험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 그 여정을 포용하라. 변화를 포용하라. 당신의 사랑 생활에서 새로운 장을 만들 기회를 포용하라. 더 깊은 친밀함, 더 의미 있는 연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는 열정으로 가득 찬 장을. 40대 이후의 섹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열정, 세월을 초월하는 연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쓸 기회이다.